KF-21 순수국산 쌍발 엔진 공개. 코어 수 개조한 4만 파운드급 성능. 단 7년이면 충분하다. 러시아 엔진을 복제한 중국 엔진과 달라. 기존에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 40%는 정부 규정에 따른 수치가 아닌 비공식 수치였다.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으로 추산하는 정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KF-21 엔진 국산화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알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4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업계 기준인 전체 엔진 공유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산화율은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란 지적이다. 이같이 부풀려진 국산화율은 정부 주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당국의 보다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40%냐 20%냐 고무줄 국산화율 논란 13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체계 개발 계약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의에 도출한 엔진 국산화율 목표치는 정부의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 17%였고 한화에어로가 제시한 업계의 기준인 테스로는 39%였다. 한화에어로와 제너럴 일렉트릭, GE 함께 만드는 엔진에서 국산화율이 40%에 근접했을 뿐 한화에어로가 제작할 수 없는 수출 통제 부품 등 GE가 직접 납품하는 엔진 부품까지 포함하면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은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당국과 업계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국산화율이 체계 개발 계약 당시 정부 기준 17%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기준으로 22%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산화율로 인해 GE 등 해외 기업에 지출할 비용은 고환율 여파로 크게 늘어 KF-21 전체 국산화율도 65%에서 다소 하향 조정됐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화에어로가 하는 것은 가공과 조립 수준으로 GE가 면허 생산을 허가해 준 것만 가능하고 핵심 엔진 부품은 GE가 주는 것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 규정 방식으로 볼 때 체계 개발 당시 17% 국산화율 목표치에서 현재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산화율에 따라 GE에 줘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라이선스 비용은 국산화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KF-21 한 대에 들어가는 엔진 2개 가격은 총 230억 원으로 초도 물량치만 4,600억 원의 전력화까지 갈 경우 2조 7,600억 원이다. 당국 관리 필요한 시점 국산화율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방위사업청 등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측면도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혼선을 줄 수 있는 부풀려진 국산화율이 향후 정부의 입김이 막강한 방산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방사청은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한편 한화에어로 측은 방산물자의 국산화율 확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KF-21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산화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짝퉁 J-35가 F-35보다 낫다. 화려한 숫자로 과장한 중에 허위 광고. 중국이 연초부터 자국 군수업체 선양항공기가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J-35 자랑에 바쁩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거의 그대로 베껴 짝퉁 F-35로 불리는 기종이죠. J-35는 지난 2월 초 랴오닝호 항모 갑판 위에 방수포를 쓴 모형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이어 소셜미디어 웨이보의 항모 주변에서 비행 중인 J-35시제기를 찍은 사진도 올라왔어요. 홍콩의 친중 매체인 문해보는 2월 19일 J-35는 최고 속도, 레이더 반사 면적, 엔진 성능 등에서 F-35를 앞선다면서 F-35 스텔스 전투기, 독주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짝퉁 F-35가 진짜 F-35보다 더 낫다는 주장을 한 셈이죠. 이 보도가 중화권에서도 화제가 되자 미국 의소리 방송은 3월 16일 J-35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다뤘습니다. 서방과 대만 군사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이 주장하는 화려한 성능 수치는 해외 판촉을 위한 것으로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질적인 전투기 엔진 문제는 제대로 해결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숫자는 화려하지만 문해보 보도를 보면 J-35의 최고 속도는 마하 2.2로 F-35의 마하 1.5보다 빠릅니다. 스텔스기 성능을 좌우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도 정면 기준 0.01제곱미터로 F-35의 0.5 평방미터보다 작은 것으로 나와요.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륙 중량도 35톤으로 F-35의 32톤보다 무거웠어요. 작전 반경은 1350km. 무기 적재량은 8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F-35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단순하게 수치로만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전문가도 있었어요. 최고 속도만 해도 조종 안정성, 연료 소비량, 무장 탑재량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부분은 엔진이었어요. J-35는 단발 엔진인 F-35와 달리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WS-19라는 엔진 2기를 장착했다고 문해보는 전했습니다. 선양항공기가 J-35에 앞서 개발한 J-31 전투기는 미그-29에 들어간 러시아산 RD-33 터보팬 엔진을 베껴 만든 WS-13 엔진 2기를 장착했죠. 하지만 F-135 엔진 하나를 단 F-35에 비해 무게는 더 나가고 출력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엔진을 복제한 중국산 전투기 엔진은 미국산과 비교하면 출력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죠. 미 전문가 F-35와 비교 불가.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중국 측은 J-35에 그보다 성능이 더 좋은 자국산 WS-19 엔진을 탑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국가안보연구소의 군사전문가 양이쿠이는 작년 3월 중국 언론에 WS-19를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1년 만에 연구개발에 성공하고 WS 시리즈 엔진이 가진 결함을 해결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어요. 무장 탑재량에 대한 설명도 애매합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 노출을 우려해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 안에 넣죠. 중국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내부 무장창과 날개 장착분을 합쳐서 총 8톤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습니다. 로칭성 대만국제전략학회 사무총장은 스텔스기가 제대로 작전을 하려면 외부 날개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는데 중국 매체는 고의로 합쳐서 최대 무장 탑재량을 잡았다면서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경험 부족 문제도 거론됩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가 벤 루이스는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스텔스기를 연구해왔지만 중국은 경험이 제한돼 있다면서 J-35의 최종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F-35와 비교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F-35만 해도 2006년 12월 첫 시제기가 날아올랐지만 18년이 지난 올해 초에 완성형인 블록 4 버전 개발이 끝나 완전 가동 생산에 들어갑니다. 2,700명 이상의 조종사가 70만 시간 이상을 비행하면서 엔진 등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기술까지 반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을 한 거죠. 스텔스 전투기 개발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미국은 6세대 엔게드 개발 총력 전 중국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따라잡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미국의 관심은 6세대 공중지배 전투기 개발에 쏠려 있어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지휘하면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투 지휘 플랫폼을 만드는 일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테크놀로지는 3월 8일 2030년부터는 네드가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썼어요. 미국은 J-35의 성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지만 중국이 최신 전투기 숫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J-35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항모용으로 200대, 공군 전투기로 400대가량을 생산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중국군의 물량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미국의 고민인 듯합니다.